거듭 말씀드리지만 KBS나 MBC의 주인은 직원들이 아닙니다. KBS나 MBC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을 지금까지 만들어준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일을 위임받아서 KBS, MBC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또 본인들의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물론 국회 목재 5명이 있습니다만 학계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 종사자들 여러 방송 종사자 가운데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자연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아주 다양하게 아름답게 안배된 그 조합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방송국에서 방송국을 다녀본 사람들은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한쪽 진영의 사람들이냐라고 항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MBC가, KBS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고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킨 그 이유대로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앞으로 두고 계속 뽑힐 경우에 그 방송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특정 진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이미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BC, KBS에게 물어보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 방식대로 하자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견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방송국에 오래 근무해본 제가 보건대 이런 방식으로 방송국의 가버넌스를 가져가게 되면 특정 진영의 지도부가 계속 뽑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으로 이 회사의 경영진이 뿌려진 회사다라는 낙인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영국 BBC나 일본의 NHK 같은 곳은 이렇게 내부 직원들 대표를 가지고 사장을 뽑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역사적 전통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본 NH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역 대표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방송현업 종사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방송 사장을 사추위 이사로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지역에 기반을 둔 학자들, 법률가들, 또는 그 지역의 사회단체 장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구성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에 그것도 물론 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진영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장 추천위원회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앞으로 한다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님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작년에 MBC 사장 뽑아봤더니 우리가 뽑고 싶었던 박성대 사장은 떨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MBC가 박성대 사장이 안 되었다고 해서 MBC가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까? MBC의 편향성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민주당은 그것이 편향성이 아니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또는 국민의 상당수가 MBC가 그거 편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향된 것입니다. 그 편향성이 박성대 사장이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달라졌습니까? 그 본질이 다른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MBC의 사장을 뽑는다고 해서 MBC의 편향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방송사의 넘버원, 넘버2 전부 MBC, 친 MBC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민주당이 좋습니까? MBC 좋습니까? KBS 더 좋아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업방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방송은 자기 쪽에 주목하는 오디언스를 많이 가지고 거기에 나름 기반을 두고 방송국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종편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죠. 그러나 종편이 보수 종편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서 공영방송은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냐고요?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 설명을 못 들으셨을 텐데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 사람들이 겪은 고초만 얘기해서 우리 편의 독자들은 그 부분만을 믿고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듣기 불편해 하셨겠지만 이번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들 한때는 다 함께 같은 직장에서 최고의 방송사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같은 회사를 다녔던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발언까지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MBC, KBS의 성장을 다 함께 눈으로 지켜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되겠습니까? 굳이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왜 통과 안 시켰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통과 못 시킨 이유가 있었겠죠. 이해합니다. 생각이 달랐겠죠.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겠죠. 그런데 적어도 생각이 달라지셨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달라지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법을 바꾸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서 새로운 국회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한 수기와 논의의 시간을 거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밑바탕 위에서 이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21대 때 여러분들이 다수당일 때도 여러분들이 여당일 때도 하지 않았던 법안을 지금 그대로 들고 나와서 야당이 되니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MBC 이사회의 임기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중단시키고 다시 하자. 그런데 MBC 이사진을 중단시키는 것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MBC 이사회는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임기가 다 되지 않은 MBC, KBS 사장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수모와 인격적 살인을 당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는지 다들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도 어떻게 보면 기다린 겁니다.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못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못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전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KBS, MBC 이사를 바꾼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까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강규영 이사 어제 나와서도 증언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법인카드로 뭘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 인격적인 수모를 겪어야 할 만큼의 일들인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는 정권이 바꾼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역시 본질을 빗겨간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 그 내용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문건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진 바꾸고 그 이사진이 사장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국장이든 본부장 바꿔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데 너희는 안 만들자 이런 식의 논쟁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MBC가 무슨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을 징계하고 그 MBC의 보도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MBC를 압박한다. 그 방송 장악의 강도라는 것을, 그리고 과연 MBC가 장악될 수 있는 방송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V조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TV조선으로 갔을 때 TV조선은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회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TV조선을 갔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TV조선의 문을 닫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그 TV조선에서 방송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살아있는 판을 걷는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많은 지금의 방심위도 방송심의를 열심히 합니다만 그 당시에 민원연과 방송심의위원회는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저희 TV조선을 모니터하고 압박했습니다. 그 TV조선에서 제가 단 한 건의 6년 동안 앵커를 하고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단 한 건의 법정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법정 제재를 왜 안 받게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법정 제재를 받으면 앵커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조건을 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TV조선 제어가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조심하고 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거니 하면서 차분히 저희 회사에서 마련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날 저희 취재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무난히 잘 통과할 만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점수가 대폭 깎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량적인 점수가 그렇게 깎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재판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유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압박, 실질적으로 방송국 문을 닫겠다는 압박, 이런 것들은 전 정권도 전혀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하는 얘기는 남 탓하면서 우리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 나오신 MBC 출신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파업한 시절의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죠. 저희도 그 파업이 왜 일어난 것인가. MBC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파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죠. 어제 한준호 의원 얘기를 제가 듣자면 MBC는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게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임금 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깟 돈 몇 푼 올려달라고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공정방송을 외치느라 파업했습니다. 즉 우리의 파업은 늘 다른 의도의 파업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좋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공정방송이죠. 그런데 왜 그 공정방송은 항상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공정방송을 MBC 노조가 외칩니까? 그거는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MBC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KBS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MBC KBS의 사장이 끌려나가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MBC KBS는 내부에서부터 그 개혁의 동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개혁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소위 적폐청산 KBS의 잠깐만요.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적폐청산을 해야 하고, 적폐청산은 거 별거 없습니다. 그동안 MBC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갔던 분들 쓸어내고 그 자리에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가 가겠다. 그냥 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대단히 적폐란 그 타이틀을 적폐청산이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달아서 국민들은 정말로 적폐를 청산하느냐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그냥 어떤 진영에 가까운 분들이냐, 노동조합에 얼마나 가까운 분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느냐, 이 차이 외에는 적어도 저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MBC가 요구하는 것이 뭐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친민주당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것이 방송 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일반 민영 상업 방송이라면 그 부분은 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이것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공영방송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며칠씩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 밀어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기형적인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회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실 것이고 저쪽은 그렇게 바꿔야지. 근데 그 바꿔야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이 유리하게 바꿔야지,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도움되게 바꿔야지, 이런 것이죠. 그러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정치적 후견주의를 우리가 배제하자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만, 그래도 저는 정치적 후견을 받더라도 여야가 바뀌어서 어느 정도의 견제라도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에 영원히 회사의 방송 경영권을 넘겨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MBC는 이제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세상에 어느 나라 공영방송이 자민당 방송이 있습니까? 일본에? 일본의 자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자민당 방송을 만들었습니까? 영국의 방송이 특정 정당이 자기네들 편에 유리한 경영진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내가지고 BBC를 자신들의 방송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이 매우 규모가 작죠.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방송국들이 상업성에 기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처음부터 크게 자리 잡을 여지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상업방송조차도 그렇게 권력이 무리하게 방송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역사가 생겼을까요? 저는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진데 그 근원을 찾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연원을 저의 언론사 경험으로 돌이켜보면 저는 광우병 사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지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BC PD수첩이 미국을 가서 많은 화면을 구해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그 광우병 사태에 대한 PD수첩의 방송이었습니다. 제 30년 동안의 방송 경험상. 나중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소위 짜집기 편집이라는 것. 그냥 다른 것으로 쓰러지는 소와 침 흘리는 소를 교차 편집해서 방송국에 다녀보신 분들은 그 편집의 기술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두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광우병은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 방송 프로그램이 준 파급력은 사실 MB 정권을 1년도 되지 않아서 레임덕에 빠지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맞냐 틀리냐를 지금 논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MBC는 그 이후로 권력을 우리의 힘으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혀 근거 없는 괴담들이 많이 돌았죠. 뇌송송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 미국산 쇠고기 먹느니 뭐 유명 연예인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독약을 먹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이 어떻게 흔들리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PD수첩이 끼친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긴 정치적 격동 속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몰아넣는 큰 도화선이 됐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방송이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영방송은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적어도 MBC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MBC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의 양과 MBC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퍼졌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에 들어서 침을 흘리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공영방송의 비극의 시작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원을 따져보자면 공영방송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공영방송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저는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을 많이 가짐으로써 돈도 함께 많이 버는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공영방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된 것을 우리 정치권이 후견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공룡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나쁜 표현을 하면 어떤 때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공영방송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공영방송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서 국민들을 자칫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게 만들거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지나치게 그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줘야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힘을 우리가 자꾸 몰아줘서 192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을 더 큰 민주당, 우리 원내 제1당 민주당의 후견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면 그것은 공영방송의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공영방송이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토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30년을 월급 받고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도 많은 부끄러운 것이 있고 방송인으로서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대한민국 방송에서 방송국에 입사해서 제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방송국에서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비록 공영방송에 다니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언론사를 다녔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공영방송에 그렇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MBC, KBS, EBS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방송 자산 아닙니까? 이런 방송들이 늘 정권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가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를 가게 되면 우리 공영방송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텐데 그때는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지금 이 법안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에 정말 먹구름을 들이우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MBC, KBS, EBS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 회수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을 이렇게 거대한 곳으로 만들어서 조금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정치적 후견을 많이 받고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방송계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TBS의 김어준 사태입니다. 김어준 씨가 매우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재밌게 방송하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방송을 TBS에서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TBS가 시민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던 방송 아니었던가요? 근데 여러분들 듣기에는 속 시원하고 아침에 라디오 들으면 기분 좋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 SBS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SBS는 지금까지 91년 창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이 있었지만 온건 보수주의 시장주의를 지지하는 민영상업방송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정권이 늘 바뀐다는 건 알기 때문에 특별히 궤도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거죠. 상업방송이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SBS가 김어준 씨를 진행자로 하는 대형 시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SBS는 공영방송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소위 낙검수 멤버들, 김어준, 주진우, 이런 분들, 그리고 진보적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소위 지상파 방송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SBS는 상업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똑같은 행태를 KBS나 MBC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진행자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편향된 진행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그런데 기억하시잖아요. K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김재동 씨를 영입을 하죠. 김재동 씨 방송 잘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시청률 나옵니다. 그런데 KBS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11시 때 시사 프로그램, 어떨 때는 메인 뉴스보다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오는 프로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김재동 씨를 진행자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란 끝에 고액 출연료 논란이 있었죠. 김어준 씨도 고액 출연료 논란이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KBS는 출연료를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마 KBS 출연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KBS는 국가에서 주는 재원으로 하는 공익방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출연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방송계에 돌던 얘기로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주고 김재동 씨를 2017년도에 KBS 시사 프로그램으로 영입을 합니다. 라디오에는 주진우 씨가 들어왔죠. 제가 누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서 다쳤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제가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동 씨가 수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 역시 저쪽 성향의 색깔이 더 강한 최욱 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욱 씨가 하는 유튜브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정말 유튜브에서는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KBS에서 방송을 했으니까 최욱 씨가 최근에 MBC로 갔죠. 또 KBS에서 잘리고 MBC로 갔죠. MBC?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 와 있는 신장식 변호사 이런 분들 와서 방송을 했죠. 그분들 방송 재밌습니다. 특히나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 들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일방적으로 까고 일길대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시청률 올라갑니다. 돈도 법니다. 그런데 KBS, MBC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저는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영진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류의 진행자를 KBS, MBC가 레귤러 프로의 진행자로 쓰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 진행자로 쓰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KBS, MBC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방송국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다 압니다. 우리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송국에 안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도 아니 왜 김재동이는 KBS에서 방송하면 안 돼? 오락프로에서 하면 되죠. 시사 프로그램은 적어도 그 정도의 자기 절제는 할 수 있는 방송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다가 아니죠. 전 방송사에 포진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방송 장악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력 있는 재미있는, 무서운 것은 재미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정통 시사 진행자를 데려다 썼다 그러면
그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죠. 우리 같은 사람 쓰면. 그러니까 재미있는 분을 데려다 씁니다. 그러면서 이중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이 좋아하잖아. 우리가 공영방송인데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진행자를 데려다 써야지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영국의 BBC가 그렇게 합니까? 미국의 PBS가 박스뉴스처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TBS가 서울 시민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 씨 데려다가 재미 많이 봤습니다. 돈벌이도 좀 했다죠. 출연료 얼마 줬냐 물으니까 그거보다 출연료보다 몇십 배를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공영방송이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출연료를 얼마를 주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 교통방송의 경영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 장악입니까? 저는 그런 공영방송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송 장악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게,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질 때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아무리 너희가 재미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려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치고 그 방송에 출연해서 같이 맞장구 치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뭘 얻습니까? 선거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또 그런 소위 저는 언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송인들이 함부로 무책임하게 내뱉는 출처불명의 뉴스들, 누구 카드라라는 얘기들 가지고 교묘하게 여론 조작하고 언론 조작하고 이런 것들 재미 들리면요, 그거 마약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원하는 분만 듣기 때문에 저는 그거 우리 자유로운 언론 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우리 정치가 이런 표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KBS, MBC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가 매우 강하게 포함된 불순한 법안을 가지고 KBS 사장을 바꾸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민주당에게 결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진 곳이지만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영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질 곳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공영방송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 고민스럽지만 반대편에서 이게 이래서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MBC 이사장을 바꾸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MBC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이 종신제입니까? 천년합니까? 만년합니까? 기껏해야 이번 임기 끝나면 끝나시는 거고 여러분들 작전 성공해가지고 몇 달 더 버티면 몇 달 더 버티시는 거고 그게 단데 그것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바꾸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192석 대단하죠? 192석까지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막고 싶지만 숫자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과방위 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다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MBC, KBS 사장 내쫓을 때 MBC, KBS 이사장들 내쫓을 때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당시 영상 틀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힘세신 민주당 의원님들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가진 경험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최대한 이것을 통해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어떻게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고 이런 것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MBC 기자들이 당하고 있던 일종의 권력으로부터 압박,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후배 기자들이 지나가면 앞에서 침을 뱉고 이런 것들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같으면 그 회사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 다닐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윗사람이 나를 좀 잘못 봐가지고 한직으로 자천됐을 때의 기분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나를 돌렸을 때 그 기분 저는 못지않게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항상 얘기하시는 스케이트장 얘기하시잖아요. MBC 인사. 솔직히 그게 어떤 형태의 인사였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기자가 펜을 뺏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PD가 연출을 못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같은 방송인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 제가 경중을 굳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더 크게 마련입니다. 남들이 당하는 100의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1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중을 굳이 무게에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8명의 MBC 기자들이 펜을 뺏겼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MBC의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2022년 7월 25일, 26일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거라도 우리가 하나 해주고 이 역사의 질곡을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나는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합니다. 그냥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22대 때 그냥 만들어진 법안이니까 우리 당의 당론은 이거 통과시키는 것이야 해서 우르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 세시니까 조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얘기를 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95년도에 기자협회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치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은 공정한 기준을 갖고 권력을 감시하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상호 존중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언론개혁을 주도할 경우에 그 순수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저는 정치부 기자 시절에 첫 제가 맡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정계복귀해서 만들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정치부 기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아픈 핍박을 받았는지 군부 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었는지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야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 잡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기껏 한 것이 뭐 KBS 사장 바꾸고 뭐 좀 그랬는데 그 KBS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KBS가 선후배가 그렇게 제가 알던 분들 그 선후배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친 것은 바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나오는 얘기죠. 공영방송은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후견을 하고 싶어 할까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미국의 정당들이 뭐 BBS를 자기 수준을 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들이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는 힘을 쓰려고 하고 그 필요 없는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정치 권력과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대관 업무를 해야 하고 국회를 찾아다녀야 하고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너네가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병이 너무 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보면 저분들이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분들이 잘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만의 오디언스를 향해서 자기만의 뉴스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지지자들이 조사하면 신뢰도 1위도 되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들이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방송법을 논의할 때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의석수가 커서 그 힘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에게 이 법안이 넘어가 있다는 게 저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저는 그래서 매우 어둡게 느껴집니다. 지금 힘으로 이 법안을 하나 통과시킨다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좋아질까요? 정말로? 여기 계신 몇 분 안 되지만 분들에게 묻습니다. 다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우리 사회의 지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성공한 분들.
조직의 리더도 계시고 방송사, 언론사의 고위 간부를 지냈던 분도 계시고 고위 외교관도 계시고 변호사, 판사도 계시고 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 내가 생각하는 조직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데 대한 굳이 방송국을 다녀보시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국회에서 5명, 등등해서 21명의 이사를 뽑았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둘러싼 이전 투구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서로의 비토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에서 21명의 이사를 뽑아서 이분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겠다고 나섰을 때 우리 정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21명이 얼핏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숫자죠. 많이 뽑아서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그래서 사장 뽑으면 되겠지. 참 아름다운 숫자라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10명 내외니까 더 많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국민들의 뜻이 그만큼 반영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한 5,000명쯤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200명씩, 직역별로 또 한 100명씩. 한 5,000명쯤 되면 그게 국민의 뜻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10명에서 20명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공영방송이 국민들이 원하는 가버넌스로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회사 이사회 10명에서 20명 됐다고 더 좋아집니까? 싸우다가 볼일 다 봅니다. 싸우다가 날 셉니다. 20명 되면, 이사회가 20명 되면.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보도도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을 뽑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 정치 권력과 관계없는 회사에서도 그런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싸움이 나는 공영방송 시장에서 21명이 모여서 사장을 뽑아요? 저는 사장 뽑는데 1년 걸려도 못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회사는 뭐가 될까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까? 콘텐츠 시장에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KBS가 끝없이 적자를 내면 시청료 올려달라고 그러겠죠? 국민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그러겠죠? 공영방송이 망가지면 그 부담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위임받은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이 망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면 100% 망가집니다. 자, 방송기자협회 2명. 방송기자들이 참가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오랫동안 방송기자를 해봤는데 방송기자협회 간부하시는 분들 매우 편향된 분들이 많습니다. PD연합회 간부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기술인연합회 간부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학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같으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뽑겠죠.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눈앞이 캄캄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송국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100%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지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렇게 MBC, KBS가 사장 1명 뽑는 것을 두고 지금도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난리가 나는데 사장 1명 뽑겠다고 21명을 뽑는 그 과정부터 21명이 뽑히는 과정까지 언론학회, 방송, 유관단체 5명, 6명.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이 MBC 사장을 뽑겠다는 도대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리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을 그 자리에 넣을 겁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가, 사장 후보자들의 로비가 집중되겠습니까? 21명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과도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KBS, MBC 사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로 결국은 뽑히겠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 지난한 과정,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그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할 겁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국민이 감당하시겠죠. 시청료든 세금이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지금 5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왜? 복잡한 얘기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국은 어떻게 하고 시간이 기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상식입니다, 이거는. 21명이 모여서 사장 뽑는데 그 사장을 뽑는 위임된 권력의 실체를 알 수 없는 21명이 모여서 사장을 뽑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그걸 주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이거 안 되니까 법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 100%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기자가 한 200명, PD가 한 300명, 행정직원 한 200명, 나머지는 비정규직들이죠. 작가, 아나운서, 계약직 PD, 기술직 이런 분들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부닥치는 문제, 방송국 내에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가장 관심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저는 방송국에 다니면서 제가 관리자로 일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제 마음대로 개선해 주지 못한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조직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의 힘도 있고 기자협회의 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잘 가집니다. 많이 가집니다. 방송국에서.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뭘 깎자 그러면 그분들부터 먼저 깎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깎더라도 이분들 거는 보장을 해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먹히지 않아요. 집단 이기주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히 폼질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도 밑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작가 이런 애들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 좀 이번 달에 한 20만 원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임금 인상을 가지고 회사 경영진을 찾아가면 잘 안 먹힙니다. 회사 경영진한테는 잘 안 먹힙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함된 새 직역도 정말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국에 기자 PD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비정규직 갈수록 늘어납니다. 비정규직은 공영방송에 아무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임금체계의 불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동일 노동을 하면서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냥 해가지고 무슨 누구에게 떡 나눠주듯이 국회 5명 어디 6명 툭툭 던져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건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방송 종사자들, 방송국의 주인인 분들이 직접 뽑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지만 방송국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회가 5명을, 국회는 아무리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두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 이렇게 아무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닷새씩 365일에 닷새면 얼마입니까? 닷새씩 시간을 해결되지도 않을 이런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을지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국회는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5명 주고 무슨 방송 유관단체 시청자위원회에 4명을 준다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화가 날라 그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방송국 다녀보신 분들 시청자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사장이 툭툭툭 임명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런 대표성도 없습니다. 그냥 시청자위원은 그냥 툭툭툭툭 임명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4명이 들어온다? 정말 제가 기가 막혀서 사실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첫 번째 안은 KBS에서 부사장 하시다가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오신 정필모 의원이라는 분이 만든 안입니다. 그분이 물론 숫자가 바뀌었죠. 그 비판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30년 이상 좋았던 나빴던 회사 생활을 하고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내놓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조악해서 제가 정말 코멘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안이 이제 다른 개정안으로 바뀌어서 숫자가 일부 조정된 것은 압니다만 KBS가 이렇게 해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수성도 매우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장 못 뽑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벌어질 온갖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할까요? 못합니다. 이게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면 민심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면 민주당의 192석은 폭풍우 위에 가랑잎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막 휘두르고 싶으시겠지만 한 번으로 선거가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민심의 폭풍우 속에서 이 공영방송의 미래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 물살 속으로 여러분들이 헤엄쳐 들어가서 그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 쓰시고 싶은 힘을 자제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저희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정부,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좋을 것이다. 공영방송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피해를 첫 번째는 국민이 보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힘센 언론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5번 해도 나 어떻게 못할 거야. 그게 힘센 언론사들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큰 혼란 속으로 빠져버리는 어떤 바이든 날리던 보도, MBC가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워싱턴에서 새벽에 대통령께서 말 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전원이 보고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보도본부장 시절이죠. 그래서 정확히 들어봤느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MBC가 이미 인터넷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요, 무슨 말아서 대통령이 실수했으니까 봐줍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자들은 남이 썼다 그러면 눈에 불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도 써야지. 무슨 소리야.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라. 내가 무슨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적어도 그 정도 사안이면 녹취가 들어오면 그거 보고해야지. 들어봐야지. 그런데 그 녹취가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녹취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논란을 해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사실 모든 언론이 다 썼죠. 그 기사를 그렇게 퍼뜨린 첫 번째는 MBC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MBC가 본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날리면으로 들었으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썼다면 그건 MBC의 책임이죠. MBC의 책임입니다. MBC가 나중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MBC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별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방송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라든지 뭐 유튜버도 요즘은 상당히 언론사로서의 골격을 갖추고 하는 유튜버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유튜브에게 그렇게 큰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민영상업방송, 속보 경쟁에 매우 민감한 민영상업방송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뭐 저는 기자의 생리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MBC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보도에 찬란한 역사를 지닌 MBC라면 그런 방송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오락 프로그램에 무슨 뭐 하나 잘라넣는 그런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KBS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확인됐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적어도 기자로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맞다 틀리다 바이든이다 날리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MBC가 그 첫 보도를 강행했을 때 과연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 보도를 강행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저 나름대로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보도가 미국에서 날아왔을 때 저에게 동시에 같이 전해진 전원은 지금 MBC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공영방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보도라면 녹취를 한번 들어는 보고 보도하자. 우리가 무슨 이게 대단한 특종 보도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보도를 몇 시간 미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보도를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제가 붙잡고 있다가 늦게 방송을 냈다고 저를 공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로 무슨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는 명확한 보도의 시점을 늦추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를 지금 변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정말 늦더라도 정말 놀라운 건요. 일본의 NHK 같은 데는 절대로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망 몇 명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실종자라고 씁니다. 거의 홍수가 나서 매몰된 현장에 10명이 빠져 있어서 우리도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죠. 우리 국내 방송들도 혹독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소위 그 공영방송이라는 데의 보도 태도를 보면요, 10명이 빠져서 하루가 지나도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되면 1명 사망, 9명 실종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떤 반론하실지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도 그런 공영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 확인도 되지 않는 찌라시를 보고 숫자를 함부로 막 쓰는 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그래서 외국인들은 무슨 큰일이 터지면 그 나라의 공영방송을 돌립니다. 물론 뭐 속보가 빠른 CNN이나 우리 같은 YTN 같은 걸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블 보도 전문 채널을 보시지만, 아니야 나는 좀 늦더라도 정확한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BBC는 NHK를 틉니다. 상업방송 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는 국민들의 방송 패턴입니다. 방송 시청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그런 공영방송을 가질 만한 저력과 힘과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정치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무성의하게 꾸려진 것으로 느껴지는 이 방송법 개정안 거두어 들이시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어떤 공영방송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사해야 될까 하는 진정한 고민을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22대 국회에는 다양한 방송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언론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것은 입으로 내뱉은 말에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말하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말하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말로서 업을 쌓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서로 제가 얼굴 쳐다보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분을 제가 싫어하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가슴 속에 남긴 상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국회에 들어와 있지만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면서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분들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격의 없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같은 직종에서 수십 년을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국회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될 이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서먹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본인이 가진 직장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했건 또는 어떤 일을 당했던, 또 저는 어떤 서운함을 가지고 있던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이 주시는 세비를 받고 정책비를 받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정치 자금을 모금을 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하라고 위임을 받은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야속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상대방에게 날선 표현으로 이렇게 공격할 만큼 그렇게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이념적 지향점을 가진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상대방이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그렇지만, 저는 30여 년 방송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또는 지상파 방송국은 약간 공영방송과 같은 어떤 그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으로 옮겨가서는 워낙 이념적 그 지향점이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발언을 했던 기억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KBS가 잘 해주기를 평생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공영방송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들을 정말 KBS가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MBC는 저 또래의 방송 기자들에게는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고, MBC의 역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열차의 레일처럼 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설전을 벌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시든. 그래서 저 MBC를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하던 해에 MBC가 공채를 안 해가지고 매우 아쉽게도 저 MBC 시험을 못 봐서 SBS를 갔는데 MBC 아주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들 많았잖아요. 물론 뭐 MBC가 그렇게 본인들의 능력으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 방송 기술의 발전 또는 미디어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영역,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한 유일한 방송으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얻어진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MBC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C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방송입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MBC 뭐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았지만 정말 좋은 기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보도라고 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땡전 뉴스라고 다 하셨겠죠. 그러나 적어도 MBC는 제가 느꼈을 때 MBC는 과거에 너저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MBC 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오늘 과방위 청문회를 TV로 보면서 아, 내가 MBC를 갔으면 저기 안에 서 있었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서로가 한때는 정말 등을 두들겨 주던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고 한때는 사선을 넘어설 언론 동지였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기사 한 줄을 놓고 목 높여 싸웠던 정말 좋은 언론인이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다 MBC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배우고 싶었던 언론인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방위에 다녀오셨던 우리 정문위원 한 분이 좀 표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과방위 청문회장 한켠에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서로를 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긴 합니다만 서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방송기자 또는 방송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큰 소리로 그렇게 한 언론사의 역사와도 다름없는 사람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수모를 주면 기분 좋으십니까?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말이 심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적어도 제 감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같은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저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MBC의 가장 물론 방송사 개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자씩 물러서서 토론해 볼 용기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언론의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 눈부시게 컸습니다. 언론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저는 문체위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국에 있었는데 왜 과방위를 가지 않고 문체위를 가냐고 물었을 때 뭘 누굴 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이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의 이 아름다운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평가받고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이런 모습, 이런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방송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방송 개정안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사장을 뽑지 못합니다. 21명이 어떻게 사장을 뽑습니까? 21명까지 뽑는 것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한 시간 동안 그 한 명 한 명의 우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노력들을 각 정파와 각 방송사와 각 단체가 책임지면서 그 21명을 뽑아서 그분들을 표결을 통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진 공백이 생기는 그동안에 방송국은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합니까? 우리가 만든 좋은 콘텐츠들, 우리 방송국들의 콘텐츠 만드는 능력 정말 뛰어납니다. 그 좋은 콘텐츠들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방송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싸우고
왜 저 사람을 뽑았느냐, 누가 뽑았느냐, 왜 뽑았느냐, 어떡할 거냐. 그래서 21명 뽑아지겠습니까? 국회 뽑아질 수 있을 겁니다. 3명, 2명 정도야 뽑겠죠. 그리고 방송학계 등등 6명, 그거 누가 뽑을 겁니까? 방송학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단체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주실 겁니까? 시청자위원, 이건 좀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이 지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수월하긴 한데 시청자위원이 4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시청자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요, 시청자위원은 그냥 지명직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방송사 사장을 결정하는, 그것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사장을 결정하는 자격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분들입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2명. 왜 방송기자연합회만 줍니까? 방송기자들 기자협회도 다 가입되어 있는데. 방송기자연합회가 몇 개 사나 가입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MBC, KBS, SBS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종편 채널도 가입되어 있고, 저희 TV조선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채널A 가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가입 안 시켜줍니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런 거 할 때 딴소리 낼 것 같아서 가입 안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PD연합회. 제가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어떤 일에 했던 어떤 분들이 PD연합회 회장을 쭉 해왔는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방송기술인연합회. 누가 뽑을 겁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차차 생각해보면 된다고요? 제가 경험한 방송국 문화로는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시겠다고요? 못합니다. 못하실 겁니다, 아마.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 하고 몸싸움하고 우리 청문회에서 본 것처럼 꽹과리 두드리고 여긴 된다 저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상임위를 선택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방송국의 모든 의사결정 올 스톱. 방송국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 없는데. 사장 뽑힐 때까지 그 아래 인사는 다 기다려야죠. 6개월 8개월 지나가면 해외에서 중요한 투자 제의 들어왔는데 그거 하실 겁니까? 못하잖아요. 새 사장 뽑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방송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끌고 갈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큰 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키워줘야 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기껏 선거 앞두고 이틀 전에 이것 좀 틀어줘, 녹취록 하나 던져주고 이거 보도 좀 해줘, 이런 부탁하려고 공영방송을 이 지경을 만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뇌피셜입니다. 그 뇌피셜은 그러나 소설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밀어붙이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면 큰일 난 거죠. 방송법이 어떻게 되든 우리 방송의 미래에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밀어붙여야 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유라도 합시다. 저는 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20일 동안 묵혀놨던 법안을 단 한 번 회의 열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언급해서 우리 우재준 의원. 대체 토론 그렇게 한번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발언 기회 한 번 주지도 않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그냥 땅땅땅 두드리신 거 제가 조금 전에 이 속기록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무슨